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 보고회를 진행하는 동안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부 읍면동 보장협의체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모든 읍면동 협의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실 수가 없어 3개 우수 읍면동의 발표가 이루어지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동백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백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홍종락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백이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홍종락입니다. 오늘 활동 보고에는 박혜정 위원장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개인사적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 못해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동백이동 지역사회협의체 2020년 1년간 활동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동백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동백동 일반 현황, 주요 사항 활동 소개, 기타 활동, 활동 성과 및 향후 과제로 하겠습니다. 동백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위원 2명, 간사 1명, 소개 12명, 통장협의회 3명, 민간 부문은 통장협의회 단체 3명, 복지기관 종사자 2명, 자영업 5명, 회사원 1명, 일반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다양한 지역 특성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백동 일반 현황입니다. 인구는 26,967명이고 남자 13,218명, 여자 13,749명, 세대수는 8,92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 대상 현황은 2000년 12월 현재 가구 수, 수급자는 211명, 인원은 309명,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24명, 인원은 58명, 기초연금은 1,361명, 유아복지 1,366명, 등록장애인 772명, 차상위 계층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대상자의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 자원 발굴, 다양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째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행복한 동백통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때로는 동사무소에 와서 상담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동사무소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그 중에 내가 그런 문의를 하고 상담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러는 것 때문에 안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다가 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내역을 성사에게 써서 집어넣어주면 동사무소 복지팀에서 수거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취해서 그분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그래서 복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시나 구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처리해주고, 아니면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면 우리 복지협의회에서 최소한 그분에 대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 홍보 대상 홍보는 손소정자를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거기에 좀 참여를 해달라. 혹시라도 마음적으로 부담이 가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니까는 그런 통에 놓주면 저희들이 찾아뵙겠습니다라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복지 대상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 발굴입니다. 취약계층 반찬 꾸러미 지원이라고요. 사실 동백동의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이 설렁탕이나 나머지 반찬을 대주신다고 문의가 들어와서 우리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코로나를 대비해서 비대면으로다가 사업을 실시해봤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동백효사랑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8년 전부터 동백동에서 통장님들이 그때 당시에 김현숙 동장님이 통장으로서의 활동만 하시면 좀 무의미한 게 있으니 우리 독거노인들을 찾아뵙고 도움을 줬으면 어떠냐 하는 사업에서 8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다가 동백동이 1동, 2동, 3동으로 분동이 되는 상황에서 잠정적인 보류를 해서 연말에 코로나가 아니면은 그 회원님들끼리 모여서 다시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제가 이 복지 쪽에 아니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이거 동백동에서 뜻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복지는 일부분에 행사 일회성 행사로다가 끝만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동백동에서 통장님들이 8년 동안 꾸준히 했다는 것은 이 복지의 연계성 계속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오늘 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결식 우려 아동 건강 밥상 프로젝트 요리짱 건강짱 2020년 1월 그리고 2월 겨울 방학 때 집회정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식 아동들이 집에서 혼자 있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백동에서 그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20명 가량을 10회 정도 샌드위치를 만드는 법, 또 모든 일족 사소하게 라면을 끓이는 법, 아니면 불을 다루는 법, 요리를 할 때 기본적인 부분을 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같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시식을 하고 10회 정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자기들이 손수 조그만 것들을 해먹게끔 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사업을 한 건데 이 사업도 막상 진행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장애인 가진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들고 와서 그 아이가 자기가 만든 음식을 자기가 스스로 먹는데 그 기쁨을 보았을 때 제일 기쁨을 좀 받았다. 장애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다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저소득 독거노인 식품 안내 독거인 40명 코로나 장기화의 어른을 결식받은 방지 위해서 서비스하는 건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다가 각 동에 다 비슷하게 해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 취소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되는 부분을 그냥 사업을 못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선물을 일상용품이나 그런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비대면으로다가 올해 실시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 여름나기 식품. 이곳은 동백동에서 여름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나 그 저소득 노인이 혼자 독거노인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드실 수 있는 것이 지원이 좀 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백동 사회단체 보조협의 회원들이 비대면으로다가 전달한 사업입니다. 다음, 싱싱과일 찾기, 후원금 마련은 장터 나눔. 모든 사업은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시나 다른 저기에서 복지협의회로다가 별도로 내려오는 사업 작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때로는 뭐 저기를 해가지고 후원을 받아갖고 하는 건데 동백동에서는 자체적으로다가 뜻 있는 분들한테 물건을 받아서 공원에서
물건을 판매한 수입으로다가 모든 사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제철과일 지원했던 사업도 그렇고 도란도란 행복지킴이도 동백동 복지협의회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를 해서 도란도란 행복지킴이로 해서 지원 사업을 했던 것을 그냥 파보창에 올려봤습니다. 다음 활동 성과 및 향후 교재. 성과는 실생활에 속해서 필요한 복지 욕구 파악으로 현실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고요. 현실 공공복지제도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을 지원했다고 보는데 각 동이 다 공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츰 이 사업을 확충해 나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밖에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특화 사업의 진행이 어려움이 발생이 됐고요. 물품 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정서적 지원을 미비했던 점을 한계를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특화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점은 사실은 올해 동백동에서 독거 노인 남자분만 상대로다가 이 음식 만들기를 한번 시시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 사업은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혼자 삼아서 여자 독거 어르신은 그냥 반찬이나 뭘 해 드실 수 있는데 이 남자 어르신들은 집에서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무소에서 그 사업을 한번 실시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점이 어려움이 발생됐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향후 과제입니다. 사람 중심 동백 이동의 이웃사랑 중심으로 모토를 보고요. 생애 주기별 특성이 반영하는 지원 사업을 단양하고 지역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하고 사업의 다양성 추진, 상계, 의료, 주거, 교육, 문화, 심리 상담 등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지역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 이 부분이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뒤따르는 자금력이 부족한다면 그 사업은 제대로 진행 못했는데 요 동백 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하는데 구성원을 우리 복지협의회 구성원을 5명 내지 7명 정도는 실질적인 봉사자로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뒤에서 후원해주는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2시에 회의를 합니다. 분기별 2시에 했는데 그 2시에 하는 이유는 11시에 하고 점심을 먹고 그러면 점심 비용이 나가니까는 2시에 하고 끝나고 집으로 가는 거로 해서 회원님들이 자발적인 기금 12만 원하고 회의 수당 뭐 3만 원인가 나오는 거 있죠. 그 부분을 합쳐서 연초에 다 회비로 냅니다. 그럼 그 돈이 한 300 정도 조금 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회는 하는데 거기서 착안한 것이 지역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 스스로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모태로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바람간에 제가 여기 오라 해가지고 사실 왔는데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지금 이해해 주시고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백 이동 협의체의 그 저소득 노인 가구 및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결식아동 건강밥상 프로젝트 요리장 건강장은 사업 준비 과정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모습들이 좀 너무나 개인적으로 멋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네, 다음은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활동 내용에 대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인 고독사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가려 합니다. 고독사란 주변의 왕래가 거의 없이 혼자 살던 사람이 사망한 뒤 통상 3일 이후에 발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올해 9월에도 서울에서 우유 배달원의 신고로 사망한 뒤 일주일에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3년간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 중구에서는 행정복지팀이 발빠른 조치로 고독사 위험에 처한 독거 노인을 조기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독거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는 누군가 매일 어르신의 방문을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흥동은 찾아가는 복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러한 분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소외감도 해소하고 고독사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흥동 협의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처음 설립되어 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 개인 후원자, 특히 동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2000년 기준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가구는 170가구입니다. 그리고 희망나는 실천가게 7개소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개별적인 활동 소개에 앞서 전체 활동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흥동 협의체는 크게 4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은 작년에 이어 지속으로 하고 있으며 명절 계절과 같은 특정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활동 가운데 바자회와 민속촌 나들이는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슈로 중단되었습니다. 대신 신규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활동의 경우 개인 후원도 증가하였고 특히 희망나는 실천 가게를 올해 7개점까지 확장하였습니다. 각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체를 대표하는 활동입니다. 기운찬 찬찬찬이라는 이름의 밑반찬 나는 사업인데요. 월 2회 60가구에 순서조리한 밑반찬 4종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결식 예방 및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재료 공수부터 손질, 요리, 포장까지 위원들과 동직원분들이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기흥동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많은 발전이 있지만 여전히 시골스러움이 있어 밭농사를 하시는 의원분들이 손수 기르신 농작물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똑똑 행복 두드림이라는 건강음료 배달 사업입니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께 주기적인 건강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산균 등 섭취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기적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이 있는 활동으로 행복배달 기흥동이라는 생신 축하 이벤트 활동입니다. 손수 준비한 생신 축하상과 케이크와 함께 가정을 방문해 축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너무 행복해하시고 심지어 눈물을 보이시면서 감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더 벅찬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후원자가 매달 예쁜 케이크를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건강한 우리 집 꿀잠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잠자리를 위해 한절기마다 친구류를
세탁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 정화를 통해 숙면을 할 수 있도록 꽃나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여름이 무척 더운데요. 무더위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여름나시라고 쿨매트 같은 여름용 침구류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복날에 맞춰 삼계탕도 준비했습니다. 기흥동의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인데 이렇게 넓은 동네에 중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등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중고등학생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해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이동 편의 증진을 기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신규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석맞이 스마일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소외감이 커지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더 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추석맞이 저소득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듣고 건강식품, 송편, 밑반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았던 채소 쑥쑥 건강업 활동입니다. 사계절 재배 가능한 상자 텃밭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친환경 채소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 직접 재배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정서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계절별 흙 교체 및 모종을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어르신들과의 관계 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후원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복지 문제 해소를 위해 이웃 간 상부상조하자는 마음에서 시작된 활동입니다. 올해 7개 식당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있고 희망나는 실천가게라는 현판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는 이웃을 기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원을 통해 특히 외식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희망나는 실천 가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년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대상자들을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희망나는 실천 가게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함께 세심한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밑반찬 나눔 사업인 기운찬 찬찬찬 사업은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발표하신 그 김영석 위원장님께서는 발표 전에 굉장히 막 떨고 막 그러셨는데 막상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떨고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역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심효순 위원님께서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심효순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은 복지 틈새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발로 뛰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역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역삼동 협의체 구성 현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 협의체는 쌍용자동차, 호림한의원, 전기안전공사,
복지시설 종사자 및 부녀회, 통장협의회 등 단체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구성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 가장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복지 대상자 현황입니다. 역삼동은 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의 유입이 계속해서 늘어나 용인시에서도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입니다. 9월 말 기준 전체 35개 읍면동 중에서도 용인시에서 가장 많은 복지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협의체는 2020년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인적 안정망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체감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첫째, 현장 밀착형 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으며 둘째, 지속적으로 나눔에 참여하는 가게와 협약을 맺고 착한 가게 현판을 제공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셋째,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안부 확인 사업을 실시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역삼동 협의체 활동 내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희망날개 운동화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여 그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운동화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수요자의 만족도를 먼저 생각하고 또래 간의 심리적 빈부격차 해소도 고려하여 다양한 브랜드를 판매하는 매장을 선택하고 해당 매장과 협의하여 교환권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만족도를 더욱 높인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였던 지난 6월 진행하였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함께 극복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 업체와 저소득 가정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7종의 다양한 물품을 소상공인 협체에서 구입하여 저소득 가정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하호호 웃음 가득 한가위 나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석 한가위를 맞아 홀로 쓸쓸히 보내고 계실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해 드리고자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방문한 사업인데요. 굴비와 과일 세트를 양손 가득 들고 대상자 가구에 방문했을 때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은 행복을 배달해 드려 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인시 협의체 공모사업으로 생일이 도래한 홀봄 어르신들께 생일 선물과 케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기억에 남는 생신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원하는 맞춤형 선물을 지원했으며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고깔 모자를 쓰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내 자원 발굴 내용입니다. 역삼동 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6개월 이상 나눔에 동참하고 있고 향후 2년 동안 나눔을 실천하기로 약속한 가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착한 가게로 선정해 현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법무법인 동천, 전기안전공사, 호림한의원, 서울 뿌리치과 이렇게 4곳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착한 가게가 생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 협약을 맺은 우리 동네 착한 가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는 동하절기 전등교체, 누정검사 등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호림한의원에서는 매월 저소득 아동 청소년에게
보약, 홍삼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크린토피아에서는 매월 세탁과 건조 쿠폰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동천은 지역 주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뿌리치과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충치 치료, 스케일링 등 치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쿠 용인점에서는 연 2회 뷔페 음식권을 제공하고 가위손 이발관에서는 매월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위해 2020년 처음으로 시행한 똑똑똑 안부 확인 서비스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거동불편, 홀몸 어르신 등 고위험 위기가구와 협의체위원이 1대2 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건강 상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함께 발로 뛰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이 되어 열매를 맺는 지금 이 순간처럼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역삼동 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그리는 따뜻한 세상, 역삼동 협의체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 2020년 역삼동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삼동 협의체의 중증 장애인 및 고위험 가구 3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발표해주신 심효순 위원님 같은 경우는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그렇게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역삼동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런 SNS 통해서 이렇게 막 알려지니까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네, 이상 3개 읍면동 보장협의체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찾아가서 직접 실천해 주시는 우리 용인시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3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위원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서 협의체별로 다양한 자원들을 공유하고 이야기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는 35개 읍면동 협의체가 다 같이 모이지 못했지만 21년도에는 다 같이 모여 좀 더 다양한 자원 공유와 이야기를 통해 화합의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자 뉴스를 보니 또 어제자 뉴스를 보니까 백신이 곧 나올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정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큰 축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온라인 용인 복지 학당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 시민의 어떤 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용인 복지학당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온라인 용인 복지학당 소개 및 지혜로운 건강생활, 행복한 지역생활, 슬기로운 육아생활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혹시 안 보셨으면 찾아서 좀 봐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 기대하면서 2020년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보고의 우수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